198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저택에서 한 남자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수. 당시 45세. 대한건설 대표이사로 1980년대 강남 개발 붐을 타고 43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 이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까지 왕복 1시간 코스. 1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박미경 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 급히 나갔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답을 박미경 씨는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미경 씨는 남편의 회사인 대한건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서는 사장님이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다고 대답했거든요. 이정수는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1972년 흙수저에서 시작해 15년 만에 강남 최고의 건설업체를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한 번도 지각해 본 적 없는 남자가 연락도 없이 회사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오후 6시 박미경 씨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부부싸움 후 가출 아니냐, 사업상 문제로 잠시 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거든요. 1987년 당시는 지금과 달리 실종 신고를 해도 48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단순 실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죠. 하지만 박미경 씨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 이정수는 그날 아침 조깅복 차림 그대로 사라졌거든요. 지갑도, 차 열쇠도, 심지어 시계까지 모두 집에 두고 말이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강공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이정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미경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7살 큰딸과 14살 아들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놓고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격자 증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새벽 운동을 하던 김모 씨는 오전 6시경 이정수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이 한강변을 따라 뛰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12억 원의 자금이 사라진 것이 발견된 거예요. 회사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수는 12월 들어 계속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수사 5일째 되는 날 사건의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이정수의 명의로 된 투숙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종 전날까지 3일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CCTV 화면이었어요. 여관 로비에서 이정수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였습니다. 박미경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완전히 믿었는데 갑자기 바람둥이로 전락한 거죠. 경찰은 그 여성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영희,
강씨 37세로 명동의 고급 룸살롱에서 일하는 접대부였어요. 놀랍게도 이정수는 6개월 전부터 그녀와 만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희 씨를 찾아간 경찰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니, 이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하셨거든요. 같이 부산으로 가서 작은 사업을 해보자고.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수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라진 걸까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최영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수는 12월 22일 밤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계속 협박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돈을 가져갔다는 걸 안다. 내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정수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식이었죠. 강태식은 이정수보다 5살 많은 50세로 대한건설의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강태식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정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원래 제 몫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사업인데 이정수 혼자만 대표로 등록하고 저는 그림자로 있었거든요. 15년간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할 수익을 이정수가 독차지했던 겁니다. 강태식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12월 들어 이정수가 자신에게 정당한 몫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정수는 이를 거부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정수 모르게 회사 계좌에서 제 몫을 가져간 거죠. 그게 바로 그 12억입니다. 박미경 씨는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와 금전 다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사 2주째 이정수의 친형인 이정우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동생이 12월 초에 쓴 편지 한 통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사실 저는 6개월 전부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어요.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박미경 씨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최영희 씨와 만난 것도 강태식과 다툰 것도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제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녀에게만큼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태식에게 그동안 못해준 몫을 돌려주려 했던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우리 아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박미경 씨를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어요. 박미경 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병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11월 말에 우연히 진료 기록을 보고 알게 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영희 씨의 존재를 알았을 때였어요. 박미경 씨는 남편을 미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편이 영희 씨와 함께 여관에 있는 것을 모두 지켜봤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미쳤을 것 같았어요. 죽어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려. 12월 23일 새벽, 박미경 씨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당신 병 걸린 거 알아요. 영희 씨와 함께 있는 것도 알고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정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시한부 인생, 영희에 대한 사랑, 강태식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요. 그리고 박미경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영희 씨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조깅을 나간 건 연기였던 거예요. 사실은 박미경 씨가 준비한 차를 타고 영희 씨와 함께 부산으로 떠난 거였죠.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봄, 박미경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온 편지였어요. 이정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써달라고 부탁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경아, 당신의 사랑 덕분에 마지막 6개월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영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당신이 허락해준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2019년 7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최영희 씨는 이정수가 떠난 후 카페를 계속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 이름은 정수예요.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강태식은 그 12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정수의 두 자녀는 훌륭하게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살고 있어요. 딸은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건축가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1987년 그 겨울, 한 남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강미경 씨의 상황에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정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1980년대, 199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복잡한 가족의 사연들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박미경 씨의 선택에 대해서, 이정수의 마지막 6개월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댓글들을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